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아직 한 명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표가 분산됐고 또 탄핵에 따른 상심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에 있었던 2심 공직선거법 무죄 또 4월 2일에 있었던 탄핵 재판 결과 이게 정말로 본인에겐 가장 유리한 결과로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당이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만 선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력 있게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그림 보시면 대선 후보군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이 다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실제 경선에 뛰어들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향후 정치적인 목표,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보일지는 제가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등록을 해서 경쟁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유력한 이 대선 일자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도 네. 지난 주말간 보도 내용에서도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6월 3일로 정부에서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일자가 나온 후에는 아마 이제 국민들께 확실히 이제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BN과 매일경제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점쳐지는 4명을 각각 놓고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명과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우세했고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결에서는 51.1%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교했을 때 50.9%가 이 대표를 뽑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50.6%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결에서 50.3%가 이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응답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응답 중 김문수 장관이 37.3%로 선두를 차지했고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 17.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3.9%, 오세훈 서울시장 10.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김문수 장관이 18.6%를,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에서 6위를 차지한 유승민 전 의원이 13.9%를 차지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28.7%를 차지해 두 사람의 지지율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의 지금 낮은 지지율이 좀 고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가 부담인 건 사실이죠. 네. 여러 여론조사, MBN과 매일경제가 조사한 그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을 비교해 보면 오차 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아직 한 명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표가 분산됐고 또 탄핵에 따른 상심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에 있었던 2심 공직선거법 무죄 또 4월 2일에 있었던 탄핵 재판 결과 이게 정말로
본인에겐 가장 유리한 결과로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당이 지금 뭐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만 선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력 있게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파이팅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TK, PK 44%가 사실 유보 의사를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K, PK 지역에 우리 당 전통 지지자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과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민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돌풍도 가능하다는 뭐 역설적인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반 이재명 성향의 사람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강이 없이 보수 잠룡만 10명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림 보셔도 지금 출마를 얘기하시는 분들 뭐 몇몇이 퍼센테이지는 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출마 의사를 다지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역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림 보시면 대선 후보군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이 다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실제 경선에 뛰어들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향후 정치적인 목표,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보일지는 제가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뭐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등록을 해서 경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과거의 룰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8명으로 추린 후에 다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4명의 그 결선 후보를 추리고 여기서 당과 민심 5대5의 비율로 과거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을 고려하면 같은 방식으로 후보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덕수를 대선 출마 후보로 추대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사실 아직 당내에서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당 최고위에서 간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개헌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우원식 국회의장 발로 개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다. 대다수의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밝힌 이야기와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관심이 가는 건 이제 오늘 6월 3일로 선거가 잠정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당대표 즉 언제 내려놓고 출마 선언 언제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는 뭐 주변 그리고 특히 당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국회의원들께 이제 인사하고 저는 늦어도 내일 모레 정도는 사퇴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퇴를 안 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 60일 안에 이제 예비 경선도 있고 경선 룰에 대해서도 있는데 당대표로 하면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는 민주당 하나의 진영의 대표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통합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그 길에 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서 본인 대통령의 길을 평생은 아니더라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준비해왔지만 더 준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퇴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네.